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관용어구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어구는 좀 어려운 시험에서 한두 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관용어구와 수거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수거는 진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수거들을 근데 이 관용어구는 특히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그 관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별을 특별히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암기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이 관용어구에서 되게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3유니트로 되게 돼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기 4조 13번에 climb the corporate ladder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climb the corporate ladder. corporate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사다리를 오르다. 그래서 굳이 이 수거를 암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웬만큼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climb the corporate ladder. 거기 써 있듯이 회사의 승진 사다리를 오르다. 그래서 출세하다 이 뜻입니다. 줄을 뭐 회사나 일반 뭐 정치인이나 뭐 일반인도 그렇고요. 줄을 잘 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자, I'm thinking of climb the corporate ladder step by step.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 thinking of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think about 쓰죠. 그래서 of를 쓰니까 전치사, ing, 동명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climbing the corporate ladder step by step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climb the corporate ladder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이런 거 뭐 동의어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다 배경이 있어요 원래. 근데 그까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 괜찮은 거죠. have a crush on. 한번 봤을 거예요. crush가 보통 짝사랑이랬죠. 되게 이렇게 연상을 짝사랑하고 갈 때 쓰는 crush입니다. 근데 have 대신에 get도 된다 해서 get a crush on 또는 have a crush on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홀딱 반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the rumor around the company is that 이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회사에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회사에 널리 퍼진 소문은 댄니아이다 이렇게. 뭐죠? He has a crush on her. 그가 그 여자에게 뭐 이렇게 홀딱 반해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이 소문에 막 자자하게 떠다닙니다. 이런 표현이 have a 또는 get a crush o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상 이 관용어구라는 것은 어휘가 원래 그 언어 공부의 뭐 거의 반 이상이고 핵심이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리딩 카드 같은 거 적어서 늘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Have a crush on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무슨 뜻인지 유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단어 하나를 딱 이렇게 정해서 찝어서 얘가 나오면 어떤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설령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 해도 이런 그 관용어 idiomatic expression 이거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는 것만큼 공부하는 것만큼 뭐 알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16번에 come home to a person 어떤 사람의 가슴에 사무치다. 절실히 느끼다 뜻입니다. come home to 그러니까 home이란 단어를 딱 집어서 생각해내는 겁니다. come home to a person 사람이 온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16번에서 이렇게 형광펜 줄을 칠게 it'll not belong before입니다. it'll not belong before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구문이죠. 제가 문법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it'll not belong before는 머지않아 뜻이고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뒤에 현재 시제가 온다 이것입니다.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it'll not belong before all that comes unto people. all 대신 주어로 썼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게 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it'll not belong before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뒤에 현재 시제가 오는지 그래서 영작심에 자주 등장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눈여겨 정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all that will come home to people 이게 아니란 얘기죠. 줄 치세요. it'll not belong before 현재 시제 이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문법 강의 접속사 공부할 때 또는 시제를 공부할 때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제에서 언급된다 이거죠.
네, 이른바 또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foot the bill. 이거는 정말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foot the bill하고 17번하고 20번 pick up the tab 있죠. pick up the tab. 이 두 개가 의미가 거의 같아요. foot the bill, pick up the tab. 탭이 뭡니까? 그러니까 계산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식사할 때 보면 탭을 놓잖아요. 거기 적어서. 그럼 pick up the tab은 뭐예요? 탭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식사나 뭐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탭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게 지불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의지죠. 그래서 그 자체가 값을 지불하다, 셈을 치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Let me pick up the tab. 내가 계산할게요. 뭐 이 정도 뜻이죠. 내가 낼게 이 뜻이죠. 자, foot the bill 보시면요. Let's dine out. dine out이 뭡니까? dine out. 외식하다죠. 보통 외식하다를 eat out도 많이 씁니다. eat out. eat out. eating out이 외식이죠. 자, I'll foot the bill. 내가 낼게. 내가 계산할게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낼게는 되게 이런 거죠. 식사를 다 하고 나서든가 그때 내가 낼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낼게. It's on me도 많이 쓰죠. It's on me. 그래서 어떤 시험에 on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on 가로넣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 전치사를 안 보는 사이에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잘 받을 걸. It's on me. 써드렸을 거예요. It's on me. 또 안 할까요? It's on me.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 가로넣기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on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면 5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또는 this is my turn. This is my turn. 이것도 되죠. 아, 이번엔 내 차례야. 항상 네가 냈잖아. This is my turn. 이것도 당연히 쓰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안 봤어도 쓸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my turn. 또는 I will treat you. treat이 바로 접대하다, 대접하다, 한턱 내다 뜻이니까 I will treat you. 그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treat you. 이것도 씁니다. 당연히. 되겠죠? 자,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Let me pick up the tab 이런 것도 되고요. 내가 계산할게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ake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우 생계 등을 이어가다 뜻입니다. Migrant workers barely ekes out a living. 여러분, barely라는 뜻은 가까스로 뜻이고요. migrant worker는 이주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합니다. migrant workers 이렇게. barely는 가까스로 ekes out a liv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뭐 한국에 와서 자기 본국보다는 조금 돈을 덜 벌겠지만 유복한 생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ekes out a living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다 이런 걸 또 뭐라고 많이 쓰냐면요. live from hand to mouth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죠. 가장 일반적인 수거 아닌가 싶어요. live from hand to mouth는 뭐죠? from A to B는 뭐야? A에서 B까지잖아요. 또는 A에서 B로 뜻이죠. 그래서 오늘 받은 그 급료, 페이 가지고 다 저축으로 하지 못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다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manage to get along.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manage to라는 건 가까스로 엄하다 뜻입니다. manage는 원래 관리하다, management, manager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manage to가 되면 가까스로 겨우 뜻입니다. 그렇죠? manage to get along도 가까스로 엄하다 뜻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뭡니까? 경찰이나 일반 시험에 잘 나왔던 게 make both ends meet.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수가 아닙니까? 같은 건데 make both ends meet. 여러분, 가끔 얘를 빼는 사람도 있어요. make ends meet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또 어떻게 해놓은 사람이 많냐면요. 수지 균형을 맞추다로 번역해요. 수지 균형이 뭡니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 같은 거 못해. make both ends meet. 이거 괜찮은 수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이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요. 얘를 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답이었습니다. live within one's income. 이게 답이었댔습니다. 한때 이게 답이었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그냥 뭐랄까요? 사치스러운 생활 못 하고요. 유복한 생활 못 하고 풍족한 생활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 수입 범위 내에 살아가 live within one's income. 근데 분수를 모르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면 뭐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beyond로 바꿔요. beyond. beyond가 뭐예요? 무엇을 넘어서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가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기 수입 범위를 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분수에 안 맞게 이렇게 살아가다 뜻이죠. 그냥 이렇게 암기가 되겠죠? 그러죠? 막 연습장에 이걸 많이 써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유닛 5를 보겠습니다. 거기는 1번에 립법. 이거 회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가지 쓰다. 거기 SB라는 거는 가끔은 거기에 somebody니까 사람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tourists complain of being ripped up by local cab drivers. local cab driver니까 그 지역 현지의 그 운전사들이죠. 현지 택시 기사들을 cab driver라고 합니다. 자, tries to complain of는요,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죠. 그럼 complain about도 불평하다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나오니까 바로 ing가 딱 나오는 겁니다. 동명사가 온다 이거죠. 자, 관광객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다면 tourists are complaining 하고 이렇게 쓰겠죠. 뭐에 대해서? being ripped up. 바가지를 씌운 거죠. 자기가 바가지 씌운 게 아니라 씌움을 당한 거죠. 수동태로 됐습니다. being ripped up by local cab drivers. 제주에 갔는데 어디 가자 그러면 캡 드라이버가 더 멀리 돌아가는 거야. 모르는 사람을 대비해서 위해서 또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인이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한 번 더 고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막 2배로 맞게 하는. 근데 그들이 사실 정말 치밀한 그 나름의 관광객이라면요, 다 한국 조사하고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일본 관광 가이드가 잘 돼 있냐면요, 그 가이드북이 잘 돼 있냐면 어느 나라 시내버스 번호까지 몇 다시 몇 타고 그리고 이동할 때 그 차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에 명동을 간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택시비가 얼마 나오고 기본 요금은 당연하고 정말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대충 좋다 어디 가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값은 얼마고 맛은 어떻고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겁니다. 인상 안 좋은 거죠. 돈 몇 푼 더 벌려고요. 자, local cab drivers.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rip up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관용구에서 두 번째 play hooky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학교를 빼먹다 꿰버려서 쉬다. 제가 꾀병 부리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꾀병 부리다. 이렇게 연상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말했습니다. pretend하고 feign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feign이죠. 스펠링 잘 보세요. 얘 명사형이 feint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eint를 쓰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어요? feint. 명사가 feint라고요. 그럼 받아쓰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토익에 나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feint는 동사로 쓰면 기절하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희미한 뜻입니다. 근데 이 feint는 이것의 명사형으로 신용 흉내입니다. 그래서 feint motion 하면은 당연히 아래 것을 써줘야 되는 거지 이걸 쓰면은 정말 이상한 거지. 그죠? feint motion. feint motion 많이 하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웃는 경기 때 흔히 쓰는 게 feint motion 아닙니까? 뭐 컨트롤하거나 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illes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illes를 붙이면
꾀병부리다죠. 인치하는 거니까, 아픈 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이게 도플식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멀링걸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는 MAL이라는 어원 동네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MAL 어원 자체가 뭐냐? 그럼 이를 붙이기도 해요 가끔. 단어가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는 이가 붙어있는 단어도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bad의 뜻입니다. 일. 그러니까 우리 어원편에서 보시면 여러분 mal, merely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나쁜 뜻을 딱 유추해내고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lefaction 그러면 악행, 범죄 같은 거예요. 예? malefaction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어차피 단어인데 그럼 이것도 암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merely는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FAC는 만들다라는 어원입니다. 여러분 FAC가 만들다의 어원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 factory입니다.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FAC나 FI는 다 make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단어의 끝에 FI로 치면 다 동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sample, simplify 이렇게 되면 단순화시키다 하잖아요. 명사는 물론 simplification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악행, 범행 이런 거잖아요. 반대가 malefaction, 선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malefactor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malefactor 그러면 어미가 오알로 끝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인 같은 거예요. 그럼 benefactor는 뭐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야. 후원자, 선행자 이런 사람이 benefact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BN의 어원과 MAL 어원 동네 찾아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정말 건질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malign 그런 것도 있고요. maleficent 그런 것도 있고요. 정말 단어들이 maltreat 이렇게 되면 막 확대하다 단어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딱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예. 같은 이 단어에서 옆에 인치하다, 꾀병부리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recently a lot of kids are enjoying playing hooky. 요새 말이죠. A lot of kids 많은 애들이 enjoying은 즐겨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enjoy 다음에 ing 오는 건 기본이죠. 왜?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니까 enjoying, playing hooky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enjoying은 뭐랄까 진행형으로 만들었고요. enjoy ing는 enjoy 플러스 동명사 구문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생겨먹었던 거죠. 그래서 enjoying playing hooky. 그죠? 즐겨 땡땡이 친다고요. playing hooky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도 꼭 기억할 a dime a dozen.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A dime a dozen. So millionaires are now a dime a dozen. 백만장자는 요새 흔해 빠졌다. 백만장자. 진짜 우리는 뭐 엄청 많겠죠. 자, millionaires are now a dime a dozen. 야, 그냥 근데 이렇게 요새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그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그 빌 게이츠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고 기부하고 헌금이 아니죠, 기부하고도 세계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 놀랍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Millionaires are now a dime a dozen. 이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백만장자는 요새 싸구려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이상하지. 그렇죠? 카먼이죠, 카먼. 흔하다. 카먼입니다. 기본 dime a dozen 기억해 주시고요. 자, flip the coin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면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겁니다. 운에 맡기는 거죠. flip the coin. 이건 뭐 그냥 회화 정도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go without a hitch는 순조롭게 진행되다. The performance went without a hitch.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요. 이런 건 뭐 그냥 봐주시면 좋겠고. 7번에 a jack of all trade는 만물박사입니다. 팔방미인입니다. He must be a jack of all trades and everything. 여러분 must be가 뭐뭐 이미 틀림없다 하죠. 그럼 모든 거에 in everything 모든 것에 jack of all trades. 팔방미인이다 뜻이고요. 그러면 틀림없다 must be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cannot be라고 그랬죠. cannot be 기본 반대가 must be. 그러니까 must be 반대가 뭐냐 그러면 must not be라고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He must be a teacher. 선생님이면 틀림없어. 분명히 선생님이야. He cannot be a teacher.
선생님이 일리가 없어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8번은 줄을 쳐야죠. get the hang of 7급에 나왔고요. 기타 회화 시험에 잘 나왔던 get the hang of입니다. get the hang of 언젠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hang 대신에 동의어를 써라. neck입니다. 써있죠? get the neck of입니다. 요령을 알다 뜻이죠. 요령을 터득하다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get the hang of, get the neck of. hang, neck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5점으로 연결된다. 합격으로 연결된다 뜻이죠. As soon as I get the hang of this computer. 이 컴퓨터 작동 방법을 알게 되면 I'll be able to work faster. 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뭐 컴퓨터 학원들이 되게 많았고요. 일상 컴퓨터 다루는 법 그런 거잖아요. 뭐 그때 흔히 쓰는 말이죠. 그리고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잖아요. 뭐 대단한 존재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 쓰는 정도라면 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컴퓨터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실감이 안 나지만 as soon as I get the hang of this computer. 컴퓨터 작동 방법을 알게 되자마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이 뭡니까? 문법 as soon as는 뭐 하자마자니까 내가 지금 컴퓨터 작동 방법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작동 방법을 알게 되자마자 그럼 왜 미래 시제 안 쓸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마디 해볼게요. 예를 들어 drop me a line. drop me a line. 여러분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인천 지방직이 이런 데 보시면요. drop me a line 뜻이 뭐냐고 시험에 나와. 이 자체가 한 문제야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자, drop me a line은 간단히 쓰다, 간단히 적어보내다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Write to me, 보이시나요? Briefly. 답이었댔어요. Write to me briefly, 간단히 적어보내다 뜻이야.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Drop me a line as soon as you get there. 무슨 말? 너 거기 도착하자마자 우리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떠납니다. 해외로 멀리 떠납니다. 너 도착하자마자 좀 몇 자 적어보내라. 지금 뭐 전화 시대니까 별로 안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As soon as you will get there. 왜 이렇게 않고 as soon as you get there 이렇게 말을 할까? 해명해 보세요. 설명. 어떻게 할까요? As soon as you will get there, you get there. 어느 쪽입니까? get to가 도착하다잖아요. 그런데 왜 to를 안 써? there가 부사니까. 부사는 전치사를 포섭하잖아요. 그러니까 you get there야. 근데 왜 you will get there로 안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댔어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응하더라. when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will을 안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As soon as I will get the hang of this computer 이렇게 쓰지 않았다.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 그냥 듣는 거예요. 맞아 그랬어 이렇게 확실해지죠. 문법은 문법 시간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mind store, mind store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어를 마인드 하는 거예요. 마인드는 신경 쓰다도 있고요. 그래서 책임을 따맡다, 일을 도맡아다, 뭐 일에 전념하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mind store. 스토어를 맡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게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mind라는 단어가 뭐예요? mind는 만약에 의문문에 쓰면 뭐죠? Would you mind my smoking here? Would you mind 또는 Do you mind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해도 좋습니까? 꺼려 합니까? 뜻이죠. Would you mind my smoking here? 무슨 말?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싫어할래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꺼려 할래요? 뜻이죠. 자, mind store는 이렇게 번역하세요. 책임을 맡다, 떠맡다. 또 일에 전념하다. Jim will mind the store while I'm away. While I'm away는 뜻이 뭡니까? 내가 부재 중에 뜻이죠. 내가 없을 때. 짐이 좀 봐줄 거야. 진짜 가게를 봐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Jim will mind the store는 짐이 가게를 봐줄 거야라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가게 운영자는 아니라고요. 내가 없을 때 좀 뒤를 좀 봐줄 거야. 그 얘기 아시겠죠? 뒤치다거리도 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럴 거라고요. While I'm away는 내가 없을 때니까
그거를 줄치시고 while I'm away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부사구로 바꿀 수 없는가? In my absence 부재 중이죠? In my absence. In my 소유격 씁니다. absence. absent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해? 부재 중에로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hile I'm away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When I am 또는 when I am absent 이건 안 됩니까? When I am absent 당연히 되죠. When I am absent 내가 없을 때. 그럼 얘를 생략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는 되죠? 아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문법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climb the wall은 벽을 기어오르는 거잖아요. climb the wall. 그게 뭐겠습니까? 뭐 초조해하다. 정상이에요, 이게 벽을 기어오르는 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미칠 지경이다. I'm ready to start climb the wall. 이렇게 번역하면 곤란하죠. 내가 지금 벽을 막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곧 미칠 것만 같아. I'm ready to start climb. start 다음에 ing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start는 문법적인 거 to도 되고 ing도 되고 의미상의 차이 없고 이게 뭐가 있었어요? 얘 말고 begin도 그랬고 continue도 그랬습니다. 언제 이거 끝내야 맞는 거죠? 동명사 할 때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다 목적을 취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 얘는 두 개 다 가능하고 의미도 안 달라지고. 그럼 왜 배워야 돼? 이렇게만 알고 있었으면 얘는 틀렸다고 판단할 거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begin raining, begin to rain 두 개 다 된다는 거죠.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began raining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 아시는 거고요. 여러분 뱅크는 은행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죠. 의지할 곳입니다. 뱅크는. 그래서 뱅크는 의지하다, 믿다 뜻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depend on이고 그럼 depend on에 관련 수거 한 12~13가지를 딱 기억에 떠올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뱅크. 참고로 lean on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lean on.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lean on. 얘가 전철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랬잖아요. Do not lean on door. 이렇게 하고 옆에 해석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문, 전철 문 출입구 그 문 있잖아요. 거기에 문에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do not lean on door. 이거는 아니다. lean on이 뭐라고요? lean on은 정말 사람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do not lean on me 그러면 어떤 해석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 예? 나에게 기대지 마.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문으로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냐고요. 그러면 야, 문이 불쌍하잖아. 문이 무슨 돈이 있겠어. 문에 너무 기대지 마. 그런 해석이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do not은 일반 문에 다 do not이지 don't를 붙이면 완전히 사람한테 명령문이 돼버리죠. 그래서 do not lean against the door. against를 많이 쓴다 그랬죠. lean against the door. 벽이라면 뭐 wall이죠, wall. 그죠? 여기 문이니까요. 그래서 lean against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진짜 뭐 여기 벽이나 뭐 문 같은 게 나오겠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거기에 많이 나왔던 투거편에 또 나오니까 이건 관용구로여서 한참 또 할 일은 아니잖아요.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willing to bank on the internet. 젊은 세대들입니다. Younger generations. 그래서 그렇죠. 소녀시대를 girls generation이라고 하잖아요.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 younger generation. 여러분 younger generation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 오세요? younger는 분명히 비교급이야? 그럼 뒤에 then이 올 텐데 then이 안 보여. 이런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냥 비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렇다고 then과 함께 쓰이지도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younger generation 이렇게 씁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Be willing to bank on the internet. 인터넷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 위에 뭐 트위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14번 한번 볼까요? Have once heard sound something. 어떤 것에 어떤 걸 정말 몹시 바라는 겁니다. 거기 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He has his heart set on becoming a marine. marine의 해병입니다. 해병대. 해병대가 몹시 되고 싶어 한다. He has his heart set on becoming a marine. 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병대 하면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아, 머리는 그러니까 해병이에요, 해병.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병대, 현빈이 해병대야? 그 말 이상한가요? 현빈이 해병대야. 현빈은 해병대야. 그럼 해병대는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현빈은 군대야. 이건 이상하죠. 근데 그는 경찰이야. 그럼 경찰은 분명히 집합명사거든요. 근데 말 됩니다. 그래서 그냥 marine 자체도 해병대야 해도 그냥 우리 넘어가는데 진짜 해병대는 뭘까요? marine 이거잖아요. marine corps죠. marine corps. 이게 뭡니까? 코가 대 또는 단. ROTC C라니까요. ROTC press corps 그러면 뭐 기자단, peace corps 그러면 평화봉사단. 그렇죠? 머린 코입니다. 머린 코. 그래서 MC라 하잖아요. MC. 그 이름도 유명한 김은국이 뭐죠? 김은국? ROKMC죠. Republic of Korea. 머린 코죠. 머린 코. 이것입니다. 한국의 해병. 대한민국 해병이라는 뜻입니다. MC죠. MC. 하여튼 그래서 이게 서는 거예요. He has his heart set on becoming a marine. 이게 됩니다. 해병대 진짜 가고 싶은데 막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더러. 그런 때 쓰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요. 16번 보시면 where one's heart on sleep. sleep가 뭐냐면 소매잖아요. 소매 속에다 자기 마음을 where one's heart. 지금 생각한 바를 손교시 털어놓다는 뜻인데요. 이거 뭐 하나는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관용구잖아요. 관용구. 관용구를 하나 단어로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he wore his heart on his sleeve. 그런 자기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런 것입니다. Where one's heart on one's sleeve. sleeve입니다. 소매.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그럼 보통 고백하다, 자백하다는 뭘까요?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백하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써놓으시고요. confess입니다. confess요. own 이 두 개를 많이 쓰죠. confess, own입니다. own. o가 아니죠. o는 신세를 지다 뜻이에요. oa to b는 a를 비타 덕택으로 돌리다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own과 confess입니다. 여러분 confess는 이게 명사가 쓰면 confession이잖아요. confession 번역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고백, 자백. 수사용어로는 자백. 그 다음에 뭐 성직자예요. 고백. 자백이란 말 안 써죠? 목사님한테 자백했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런 confess입니다. confess. 자백. 자백은 증거의 왕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confession is the king of evidence. is the king of evidence.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옛날 사또 시절에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매우 치죠. 그러면 그냥 자백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많이 시스템이냐 지금은 갖춰져 있죠.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요. 17번 많이 쓰죠. Drive someone up. summon은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drive up the wall. 이게 정말 뭐예요? 미치게 하다 뜻이죠. 이거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Jacob drives me up the wall with his big mouth. big mouth가 뭡니까? She has a big mouth 뭐죠? 그 여자 입이 싸 뜻이죠. big mouth. 입이 큰 사람은 아무래도 입이 비밀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건가? 아무튼 big mouth가 있어요. 그 빅 마우스는 입이 싸다 뜻입니다. 비밀을 잘 못 지킨다 뜻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이콥은 빅 마우스 때문에 이게 비밀을 못 지키니까 막 내가 너무 열이 납니다. Drives me up the wall with his big mouth. 이해하시겠죠? 미국에 뜨는 이름 중에 제이콥이 많이 뜬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름 굉장히 많이 적어놨거든요. 뜨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현대적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그 뭐 조정래 소설가 그분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500명 정도의 사람을 딱 지정해놨답니다. 이름을.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캐릭터가 있습니다. 삼식이는 머슴 캐릭터잖아, 예를 들어. 그렇죠? 그와 같이 요새 현대인의 이름이 현빈같이 나와야지 삼식이로 나가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캐릭터가 있듯이 요새 캐릭터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괜찮은 이름이 바로 제이콥이죠. 제이콥. 그렇죠? 제이콥 썼습니다. 제이콥. 제이콥 drives me up the wall with his big mouth. 그렇죠? 빅마우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drive a hard bargain, 유리한 조건으로 흥정합니다. hard bargain, bargain은 원래 협상 같은 거잖아요. 그죠? drive a hard bargain, 유리한 조건으로 흥정을 하다 뜻입니다. The lawyers drive a hard bargain to settle the matter. settle the matter가 문제를 해결하다 뜻이죠. 사건을 해결하다 뜻이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유리한 조건으로 흥정했다는 건 뭘까요? 뭐 하여튼 뒷거래가 있었나 보죠. Lawyers drive a hard bargain to settle the matter. settle the case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settle이 원래 settle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정착하다 뜻이고요. 이주하다. 그 settler가 정착자 이주민이죠. 그렇죠? settlement가 명사로 정착지, 이주지, 그게 settlement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다 뜻으로 돼버리잖아요. settle이. solve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19번도 하나 기억해둘 관용구죠. feel like 2cent, 2센트. 느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사람이라면 2센트짜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창피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오죠? 감이 오죠? 굳이 제가 이거를 막 말 안 해도. 근데 한 번 본 사람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Isabella felt like 2cents about what she did yesterday. 이사벨라는 여자에 뜨는 이름이죠. 요새 여자 이름이 이사벨라입니다. 이사벨라. 예를 들어 제인 이런 거. 영어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여자가 제인이죠. 제인. 경찰 시험에 나오면요. 대부분 제인으로 나옵니다. 제인. 좀 지겹잖아요. 이사벨라 썼습니다. 이사벨라는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felt like 2cents. 2센트짜리처럼 여겨져 버렸어요. 하여튼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래도 봐두는 게 유리합니다. long A, short on B 이건 뭐 그냥 봐주시고요. 거기 뭐 the article is long on spine, short on fact. fact는 좋고 spite는 악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in spite of는 뭡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이죠. in spite of, despite이죠. 그렇죠? 이거 뭐 동의어들이 in spite 나오면 쫙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in spite of, despite, with all, for, in the teeth, in the face of 이런 거. after all 그것도 있어요. after all. 그 다음에 although, even though 뭐 이런 절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nevertheless, nonetheless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 관용구에서 안 해도 이미 한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앞에서 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치고요. 또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수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걸 딱 다시 보실 때 선정해서 내가 이번에는 그냥 수거만 쭉 보겠다. 이렇게 하면 수거만 클릭해서 보시고요. 관용구만 보겠다. 그러면 관용구만 정리하셔도 되고요. 뭐 동의어편 보겠다. 어원편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지겨운 맛도 있고 뭐 어원만 끝내자 그랬어요. 예를 들어. 근데 어원 다 끝냈더니 너무 허전하고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적용이 잘 안 돼.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문법 강의와 달리 여기저기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